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지도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모셔서 현재 우리 상황과 이용우 후보가 왜 당선돼야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세균 총리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정세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세균입니다. 우리 김교웅 의원이 친정에 오셨네요. 친정에. 친정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친정에 왔어요. 하긴 5월 29일까지는 친정이 아니네. 예? 5월 29일까지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이 김교웅인 줄을 서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그 서구가 이렇게 2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가 되면서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주당에게 좋은 일이고 또 인천시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김교웅 의원과 함께 청라를 특별한 곳으로 만드는데 지난 4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통 이 정치권이 좀 이상해가지고 전임자하고 후임자가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얼굴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김교웅 후보가 이곳 을에 가서 이용우 후보를 좀 응원합시다 하는 제의를 해서 너무 반가웠어요. 이렇게 우리 김교웅 후보와 이용우 후보 전임자와 후임자가 될 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네, 그럼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김교웅 후보가 괜찮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 주민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용우 후보는 새로운 인물입니다. 새로운 인물.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력을 보니까 괜찮은 분 같은데 진짜 어떨란지 하는 우려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 이용우 후보는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영입한 인재이다. 그래서 청라 주민 여러분들께서 민주당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용우 후보를 2번째로 만나는데요. 처음에 만난 그 인상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좀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철학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민주당을 한 뼛속까지 민주당입니다. 한 번도 한눈을 팔아본 적이 없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민주당에 있을 그런 사람이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정강 정책과 철학에 맞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판단한 이용우 후보는 우리 민주당이 믿고 맡겨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구 을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쓰셔도 되는 그런 인재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중시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졌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보통 변호사 그러면은 돈 잘 버는 직종 이렇게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돈을 버는 일보다는 법의 정신을 살리고 사회 정의를 더 높이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젊은 변호사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공직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한 내용들을 보면 능력이나 기본적인 자질은 충분하다, 넘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철학이 민주당과 합치하고 주민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 환영하고 우리의 일꾼으로 확실히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서구에 김교웅, 전에 이곳을 대표하던 김교웅 의원이 좀 더 경험이 많고 원숙한 그런 일꾼이라면 이용우 후보는 패기가 있고 젊고 그래서 추진력이 있는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잘 어울리는 그런 일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여러분들께서 품어주시면 결코 후회하시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저의 판단이 맞습니까?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거는 이곳 서구를 위해서 좋은 일꾼을 뽑는 선거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괜찮은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인기 위주의 선거가 아니고 인기 위주의 인물이 아니고 정말 실력 있고 역량 있고 추진력 있는 일 잘하는 그런 일꾼을 뽑아야 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53년도에 참으로 어려운 6.25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71년 동안 지구촌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나라 하면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71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산업화에 성공했고 어떤 나라들은 민주화에 성공했는데 이 둘을 다 성공시킨 나라는 코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본받을까 하고 대한민국에서 배우고자 노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산업화도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둘 다 참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스웨덴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는 세계 모든 나라들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년 점검을 합니다. 그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을 점검한 결과는 대한민국이 독재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 아직 독재화가 되지는 않았는데 독재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입니까? 아시아에서 1등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언론의 자유,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모든 민주주의의 척도가 아시아에서는 1등이에요. 일본보다 우리가 더 1등이에요.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독재화로 가고 있다. 이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또 산업화는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앞장서지 못하고 AI나 드론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뒤처져서 추격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큰 나라들에도 우리가 뒤졌습니다. 금년도에는 겨우 2.1% 될 거라고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한다고 볼 수 없죠. 그리고 민생이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 이게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지난 2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렇게 나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 빛나는 성과의 훼손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 현재 대통령과 집권 여당입니다. 여러분, 이거 직시해야 됩니다. 한번 방향을 틀어서 지금까지 71년 동안 우상향으로 계속 가다가 이게 추락하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 그 방향을 또 다시 바꾸기는 정말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추락하기 전에, 완전히 방향을 들기 전에 이번 총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에게 확실하게 경종을 울려서 심판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구해야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이번에 우리 민주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보내시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난 2년 동안 나의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갈 길이 먼데 무언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야당과도 협력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기는 정치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당 대표가 180석의 제1당 대표입니다. 그 대표가 대통령에게 한 번 좀 만나서 우리 민생을 의논합시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외교, 안보, 국방에 대해서 의논합시다 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어요. 대통령이 만나줬습니까? 안 만나줬습니까? 안 만나줬죠? 2년 동안 한 번도 만나준 적이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13번째 대통령이에요. 20대 대통령이지만 13분이 했어요. 한 분은 18년 동안이나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 12분의 대통령은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당 대표와 만났어요. 다. 제가 2008년도에 당대표를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저한테 만나자고 여러 번 연락이 와서 딱 버티다가 이제 만났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국정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의논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물론 했죠. 유일하게 2년 동안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주지 않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옳습니까 이게? 안 되지요?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야당을 경시하고 야당을 거부하고 야당을 만나지 않는 이 대통령,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하는 방법은 총선거에서 기호 1번 이영우 후보에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깨끗한 한 표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국회가 입법부이고 법을 만들죠. 그러면 그 법을 행정부로 보내지 않습니까? 행정부로 보내면 대통령이 거기다 서명, 사인을 해야 그 법이 발효가 돼요. 그런데 입법부에서 만든 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땅치 않으면
그 법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낼 수 있어요. 그걸 제2요구권이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언론 용어로는 거부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13분의 대통령 중에서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 누굴까요? 잘 아시네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별명을 하나 지어드렸어요. 거부권 선수. 국정을 제대로 하고 경제를 살리는 선수가 되라고 했지, 누가 거부권 선수가 되라고 했습니까?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그런 선수가 되라고 했지, 누가 거부권 선수 되라고 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를 안 했어요. 제로 한 건도 행사 안 했어요. 제가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노무현 재단의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5년 동안에 2건 행사를 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동안에 9건을 행사를 했어요. 9건을. 이거 확실하게 심판해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번 총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심판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성한 한 표로 이번 총선을 통해서 확실하게 심판하시면 안 달라지고는 되길 방법이 없어요. 시민 여러분, 방법이 그겁니다. 이영우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겁니다. 김교웅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변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회와 협력을 하지 않잖아요. 국회를 경시하고 국회와 행정부가 협력을 해야 돼. 그래서 민생이 어려울 때는 민생을 제대로 돌보고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길이 있는데 왜 길을 두고 딴 길로 갑니까? 우리 그 길로 갑시다. 우리 합의했죠? 네! 우리 모두 이용우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김교웅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남은 5일 동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내일하고 모레하고 무슨 날이에요? 사전투표! 여러분 사전투표 하실 거죠? 네! 저도 하려고 그래요. 내일 제가 경기도 포천으로 이제 아침에 지원하러 가는데 거기 가서 사전투표하려고 계획을 딱 세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내일 모레 중에 사전투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죠? 네! 네, 가실 때 가족들 함께 가시거나 친구들, 이웃 사람들 함께 가서 꼭 투표는 기호 1번 이용우한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다 합의했습니다. 네! 우리 멋진 노력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4월 10일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총선거로 우리 서구 발전도 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구하는 그런 멋진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애써주시는 동지 여러분들에게 또 운동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앞으로 이용우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의 의정활동에 결코 실망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옆에 형님이 김교웅이 형님 아니에요? 형님이 동생의 손잡고 잘 안내하면서 멋진 의정활동을 잘 펼칠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저 뒤에서 고문 노릇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